먼저 정치는 죄송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루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 분야 석학인 교수님과 연이 닿아서 통화를 하던 도중에 교수님께서 출연을 좀 고사하신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제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언론을 비롯해가지고 학계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과 반대 둘 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기보다 균형 있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방류해도 괜찮다는 주장입니다. 과학계 최고의 저널인 네이처는 2021년 5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면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 칭화대 연구팀이 오염수 시뮬레이션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류 후 3년이 지나면 오염수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서부 해안까지 도달을 합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거의 북태평양 전역이 휩싸입니다. 노르웨이 대학의 핵물리학자이자 방사능 센터장인 데보라 교수는 이렇게 희석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한림원에서 진행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카이스트 정영훈 교수는 농도가 크게 희석되어 우리에게 영향은 없을 것이고 2011년 사고에서도 방출된 양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이 방류할 계획인 삼중수소의 양은 1500베크렐/리터로 방류오염수를 매일 2리터씩 마셔도 전복 한 마리라던가 바나나 200개를 먹었을 때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해산물 오염은 어떨까요? 제3국인 벨기에 원자력 연구팀이 오염수가 1년 동안 흘러가는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후쿠시마 바로 앞바다에 해산물을 섭취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자연 피폭량을 맞추려면 1년에 생선을 2500kg을 섭취해야 된다고 해요. 후쿠시마 바로 앞바다가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 앞바다는 어떨까요?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과 원자력 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정화장치로 걸러내기 어려운 삼중수소가 제주도에 유입되는 시점은요, 방류 후에 약 4에서 5년 뒤이며 그 양은 1세제곱미터당 0.001 베크렐입니다. 중국 연구진이 삼중수소 시뮬레이션을 돌린 영상에서도 1200일이면 리터당 0.00029 베크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매우 낮은 수준이니까 사실 과학적으로는 크게 희석되어서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이죠. 그러면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시뮬레이션을 봅시다. 시뮬레이션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완벽하게 굴러갈 수는 없습니다. 모델은 모델일 뿐이고요, 모든 변수를 반영한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은 정확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 그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며, 방사성 물질 관련 이슈는 아무래도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던 연구진들도 미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실제로 말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정말로 내부 피폭 위험이 없을까요? 울산대 도경현 교수가 대한의사 폐지를 통해 말한 바에 따르면요, 저설량 방사선의 위험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드물지만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고, 드물지만 암세포가 나한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그냥 가만히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이를테면 왜 굳이 우리나라가 나서서 일본의 방류를 옹호해주는가?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며, 일본 국민의 80%조차도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5월 46%를 기록했던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일본의 원전 경납고를 설계했던 일본의 원전과학자 고토 마사시 박사는 올해 4월에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를 했어요. 지금까지 저장해왔던 오염수를 갑자기 방류하겠다는 것은 정화장치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삼중수소 같은 것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일본이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죠. 현재 방사능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으며 한번 싹 방출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 홍성욱 교수님께서 과학동아에 기고하신 위험인식의 정치성이라는 기고문을 봤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로 인상 깊어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의 85%가 방류에 반대를 하고 있고, 일본 정부의 발표를 79%가 불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랑 전문가는 안전하다고 맨날 말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국민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역사적인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 확률을 알기 어려운 상당히 불확실한 위험에 속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위험, 자연적이지 않고 인간이 만든 위험, 돌이킬 수 없는 위험, 후속 시대에 지속되는 위험,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위험 등의 두려움을 더욱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번 오염수 방류가 정확하게 이것에 속하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설득이 되십니까?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야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인들이 식수로 쓰지 왜 우리 바다에 방류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히려 우리는 과학자들의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고 몇몇 과학자들이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수록 야 위험이 진짜 심각한데 누군가 이거 막 감추고 있고 누군가의 홍보랑 누군가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부족하고 또 멍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람인 이상 이 나라의 국민인 이상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사실만으로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홍성욱 교수님께서는 현재 정부랑 학계,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반목이 발생하는 것은 서로의 신뢰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전하다는 주장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신뢰받는 정부라든가 연구기관, 대학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국제기관과 일본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또 혹시라도 진짜로 만에 하나라도 우리 해양의 방사성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강력하게 딱 항의를 해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세계시장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국민은 모두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